네, 고 교수입니다. 오늘은 고련피라고 하는 구충약이죠. 구충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련피는 살충작용이 있다. 구충작용이 있으려면 살충작용도 있을 수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련피는 사실 이제는 양약으로서 좋은 기생충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고련피를 구충제로 쓰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충작용이 있는 이런 생약들은 앞으로 동물 사료 첨가제로서 개발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항생제라든가 또는 아주 독한 성분의 살충작용이 있는 그런 약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식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산업 동물들 같은 경우 소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그렇죠. 닭고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인체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천연물 중에서 비교적 안전성이 좋은 그러한 사료 첨가제의 개발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이런 케미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천연물로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충분히 개발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련피라고 하는 것은 멀구슬나무의 껍질, 나무 껍질이죠. 또는 뿌리 껍질을 약으로 쓰는 겁니다. 이 피라고 하는 건 껍질이죠. 그래서 멜리아의 코르텍스는 껍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약염명이 멜리아의 코르텍스, 멜리아 아제다라흐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멀구슬나무는 이 멜리아라는 말이 기원전 371년경 사람이네요. 테오프라스티투스, 발음 어렵네요. 이분이 프락시누스 아르누스에 대해서 사용한 그리스어 단어 멜리아에서 파생됐다란 말 했는데, 자, 프락시누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물풀의 나무 속이죠. 이런 나무의 이름, 그리스어로 이름을 붙여진 거로부터 유래됐다. 라고,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제다라흐란 말은 프랑스어에서, 아제다락에서 유래됐으며,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유롭고 고귀한 나무, 그런 뜻이랍니다. 고귀한 나무. 그 다음에 천년이라고 하는 나무, 멜리아 투센단이라고 하는데, 투센단이라는 말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말에 중국어 발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멀구슬나무의 열매를 천년자라고 하는 또 생약으로 또 역시 구충약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껍질도 이렇게 고련피로서 기생충약으로 썼지만 천년자 열매도 본초서에는 이런 구충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투센단이라고 하는 종명은 중국명으로서 천년이다. 그죠? 제가 추정해라 그 말이 맞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구슬나무와 천년이라고 하는 종이 따로 분류돼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멀구슬나무과 멜리아케아에입니다. 제가 중국 남부 양자강 유역에 가서 보니까 이 멀구슬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남부지방에 분포하는 그런 나무가 되겠죠. 자, 한방적 성미 귀경은 고한하고 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쓰고 차고 독이 있다. 이렇게 유독한 식물들을 상시, 그쵸? 섭취하거나 복용하는 것은 좀 무리죠. 필요할 때 쓰는 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비위간경으로 귀경하는 약이다. 비위간경, 그래서 비위경맥과 간경맥으로 귀경하는데 청열조습, 습열을 그죠 다스리는 약이고 살충료선, 살충작용이 있고 개선 같은 그 오미나 이런 것도 다스릴 수 있는 살충제다 하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면 구충 진통약으로서 회충증에 의한 산통, 완복, 창통 등에 응용한다. 회충이 많아가지고 배가 아프고 이럴 때 쓰는 약이다. 청열조습이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습열을 다스린다는 거니까 살충작용 외에도 이런 청열조습작용, 청열작용이 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이 습열이 있으면 이 습열로 인해 가지고 염증 생기고 또는 조직이 오래되면 암으로도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 왜 습열이 생깁니까? 우리 장기에 비위에 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수분이나 이런 것이 뜨거워지겠죠. 그러면은 뜨거운 기운, 뜨거운 비위에 열사가 있다면 이게 물이 들어오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면 습열이 형성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습열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련피는 이와 같이 살충작용 외에도 청열조습, 습열을 다스리는 그런 약으로의 개념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분은 트리테르페노이드 계통의 터페노이드 계통의 성분이 있고요. 리모노이드 계통의 역시 성분,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알카로이드, 퓨란알데하이드, 그래서 풀프랄이라고 하는 이것이 살충작용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련피에는 소염작용이 강력한 트리테르페노이드, 항암작용도 강합니다. 리모노이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계통의 물질, 스테롤 계통의 물질입니다. 식물 스테롤 계통의 물질. 그 다음에 질소를 함유한 베타카보린 계통의 알카로이드, 강력한 그런 효능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약효 물질들이 이렇게 푸란알데하이드 또는 알카로이드 계통의 이런 물질이 들어서 살충작용 같은 그런 강력한 작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청열조습이나 습열을 다스리는데 염증이나 또는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이런 트리테르페노이드 계통의 이런 물질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저는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된 약리를 보면 항산화 작용이 있더라 하는 것이고 베타카보린 계통의 알카로이드가 이런 작용이 있더라 하는 논문이 나가 있습니다. 또 항알레르기 작용, 자 마스트 세포에서 그 어떤 항알러지 작용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알레르기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생충을 잡는 그런 작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작용이지만 역시 이런 작용은 트리테르페노이드라든가 이런 물질군에서 충분히 이런 것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약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항종양작용, 리모노이드 계통의 물질이 이런 작용이 있더라, 항암작용이 있더라 하는 것이고 에노산생 억제작용이 있더라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충작용은 풀프랄, 아까 말한 대로 전 화면에서 제가 여기 푸란알데하이드 이런 계통의 물질이고 이런 것이 기생충, 그죠? 구충작용이 있더라. 물론 알코올로 추출한 추출물에서도 이런 작용이 있더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련피가 단독으로 들어간 고련탕이라고 하는 기생충 약인데 과거에는 이 고련피를 두냥을 대량으로 물로 끓여 가지고 달여서 이것을 먼저 죽을 먼저
끓여서 먹고 구운 고기를 한 조각 먹어서 회충이 입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을 고련탕을 먹어가지고 기생충을 박멸한다.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 오늘날은 이런 고련비를 이런 기생충약으로 쓰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탕제 레벨에서의 이 소개는 큰 의미는 없고요. 앞으로 가축의 사료 첨가제로서 가축들의 기생충 박멸이나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충류라든가 이런 가축들 또는 산업동물이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려동물들 사료 첨가제로서의 개발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한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